자, 그럼 먼저 화재 폭발 및 이론 및 발생 이해에서 연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소란 무엇이냐면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며 화염을 수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3요소가 바로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캠핑을 갔다가 가정을 해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을 가게 되면 우리가 불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작을 쌓아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작은 불에 타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연물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화원을 붙여서 불을 붙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추가하지 않아도 대기 중에는 공기가 존재하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산소가 당연히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연소를 생각했을 때 반대로 불을 끄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제거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진다면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가연물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연물을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불이 붙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소화 장치를 제거, 소화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 공급원,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산소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지만 우리 호흡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산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숨을 못 쉬게 되면 질식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 방법은 바로 질식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대략적으로 산소가 15%보다 낮아질 경우에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온도 자체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냉각 소화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것을 제거함에 따라서 어떤 소화 방법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가연물의 구비 조건 한번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연물은 당연히 산화되기 쉬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와의 접촉면이 클수록 우리는 가연물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열량이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녀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란 무엇이냐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은 공기 중에 산소라고 볼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21%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물질을 제외했을 경우에 산소가 21%라면 질소는 79%가 있다,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놓고 풀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 공급원은 약 21%가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점화원을 보게 되면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정전 에너지, 전기불꽃 에너지 공식을 알고 있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정전 에너지 W는 단위가 줄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C 곱하기 V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C는 무엇이냐면 도체의 정전 용량인 P렛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V 값은 전위인 볼트 값이 된다, V 값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Q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꿨을 때는 2분의 1 QV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Q는 대전 전하량인 C를 사용해서 대입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대입되는 단위와 도출되는 단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양의 단위와 음의 단위, 접두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 접두어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터 단위를 보았을 때 미터와 킬로미터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km는 몇 미터가 되죠? 1000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킬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다? 1000은 무엇이냐면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킬로라는 녀석은 10의 세제곱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테라는 10의 12제곱,
기가는 10의 9제곱, 메가는 10의 6제곱, 킬로는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붙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길이 단위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1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mm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밀리미터는 10의 세제곱이 아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리라는 녀석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인하점과 발하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하점과 발하점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크게 구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인하점은 점화원에 의해 인하될 수 있는 최저 온도, 근데 발하점은 점화원 없이 열 축적에 의하여 발화되거나 연소되는 최저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하점과 발화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은 바로 점화원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발화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화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점화원을 붙여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당연하게 열이 축적되거나 그 다음에 발열량, 그 다음에 수분 같은 것에 대한 요인에 의해서 자연발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총 5가지에 의한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 그 다음에 중압열에 의한 발열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 발열량이 커야 되고, 고온 다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게 정전기와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전기에서 한번 어떻게 배웠었냐면, 정전기는 언제 많이 발생을 한다? 습도가 낮을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습도를 어떻게 줘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자연 발화의 경우에는 오히려 습도가 높을수록 발화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번식을 하게 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발화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전기와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위 온도를 낮춰주고, 열 축적도 낮춰주고, 습도를 좀 낮춰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연소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분류는 크게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배워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가장 먼 녀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녀석이 되고, 폭발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폭발을 발생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기체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연소에서는 2가지의 연소로 볼 수가 있는데, 확산연소와 예온합연소로 볼 수가 있어요. 확산연소란 무엇이냐면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연소 범위 농도에 이르러 연소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확산연소는 촛불 같은 녀석을 볼 수 있겠고, 예혼합연소는 미리 혼합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연소되기 전에 미리 연소 가능한 연소 범위의 혼합가스를 만들어 연소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면 산소 용접기 같은 것이 이 예혼합 연소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음 중 가연성 가스, 자, 가스이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가 아닌 기체에 대한 연소 형태다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에 대한 연소 형태는 뭐다? 확산과 예혼합이 있기 때문에 4번인 확산연소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액체 연소를 보게 되면 증발연소와 액정연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증발연소는 무엇이냐면 인화성 액체가 증발하여 증기를 형성한 후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게 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콜 램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액정연소는 무엇이다? 중요와 같이 점도가 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의 경우 분무기를 사용하여 액체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무하여
연소하는 현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경유나 등유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에 고체의 연소도 중요합니다. 자, 고체의 연소 보도록 하면 총 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가 있는데, 자, 먼저 분해 연소는 무엇이냐면 고체 가열 시 열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해 연소하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재나 종이, 석탄같들이 이런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면 연소는 무엇이냐면 고체 가연물의 표면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목탄이나 코크스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증발연소에서는 고체의 가연물이 점화원에 의해 상태 변화를 일으켜 액체가 되고 일정 온도에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로서 파라핀과 황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핀은 우리가 많이 본 녀석이에요. 파라핀이 뭐다? 양초. 양초 같은 거 보시면 처음엔 고체였다가 불에 녹으면서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면서 공기와 혼합하면서 연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연소는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았고 그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사용해서 연소하기 때문에 이때 TNT,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에 표현이 된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야 될 게 뭐냐면 분해해, 표면의 표, 그 다음에 증발의 증, 그 다음 자기연소의 자,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 연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 연소가 너무 발생돼서 짜증을 표현해. 자, 그래서 짜증의 짜는 무엇이다? 자기연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증은 증발연소, 표는 표면연소, 해는 분해연소가 된다라고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소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 범위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점화원을 주었을 때 폭발 혹은 연소가 발생하는 혼합가스의 일정한 농도 범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폭발 하한계와 폭발 상한계를 구해서 이것의 범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폭발 하한계는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는 높아지므로 당연히 연소 범위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폭발 하한계는 변하지 않지만 폭발 상한계가 높아짐으로 마찬가지로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가연성 물질의 폭발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한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공식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공식 L, 폭발 한계는 무엇이냐면 이때 기준을 잡고 구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상한계를 구할 때는 상한계를 위한 공식을 쓰고 그 이후에는 겹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식으로 다시 하한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때 10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가스의 부피합은 퍼센트로 주어져서 전체적인 100을 만들어내지만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혼합가스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스는 빼줘서 100이 아닌 다른 가스 값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의 조성과 연소 범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값은 약 몇 %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상한값에 대한 문제가 없고 범위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연소 상한값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조성을 보게 되면 공기 같은 경우는 가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96을 뺀 4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을 가게 되면 헥산은 몇이었다? 조성이 1%이기 때문에 헥산 부피는 1. 그 다음에 이때 L값은 하한값이기 때문에 1.1 대입. 마찬가지로 메탄은 2.5, 그 다음에 5.0, 그 다음 에틸렌 0.5와 2.7을 대입한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100이 아니라
공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4를 대입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509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일반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2.51이라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위험도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자, 위험도는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폭발 상한계와 폭발 하한계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위험도를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문제에서 상한계와 하한계가 그대로 주어져 바로 위험도에 대입해서 위험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도는 단위가 소거되기 때문에 따로 단위가 없다 정도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완전연소 조성 농도, 자, 이때는 화학 양론 농도와 이론 산소 농도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식을 보게 되면 복잡한 공식이 존재하게 되고, 자, 이렇게 따로 공식을 이런 식으로 외워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N값은 탄소의 원자수, 그 다음에 M값은 수소의 원자, F는 할로겐 원소의 원자수, 그 다음에 람다는 산소의 원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식을 외우게 되면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적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반응식을 세우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쉽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연료의 몰수. 자, 그 다음에 연료의 몰수 더하기 산소 몰수 나누기 0.2를 한 다음에 전체에다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반응식을 세우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CH4가 되고 이것을 연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때 탄소 값은 무조건 이산화탄소인 CO2, 그 다음에 이때 수소는 H2O, 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좌측과 우측의 개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탄소 1개와 수소 4개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탄소도 우측에 1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몰비를 세울 때 1의 값은 생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1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좌측에 4개 있기 때문에 우측에도 4개가 되려면 H2O에 H가 2개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한 2 곱하기 2, 4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과 우측을 맞췄는데 마지막으로 산소를 맞춰줘야 되겠죠. 좌측에 산소 앞에 있는 몰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측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2개, 그 다음에 H2O에 산소가 1개지만 앞에 몰수가 2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한 2 값이 돼서 우측은 4개가 된다. 자, 그럼 좌측에도 4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간다? 2 곱하기 2인 4가 돼서 앞에 몰수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때는 연료의 몰수이기 때문에 1 대입, 그 다음에 1 대입, 산소 몰수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계산을 하면 되고, 자, 이것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다 잘 모르겠으면 오픈 채팅방이나 우리가 나합격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최소 산소 농도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한다? MOC는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주어져 있어요.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가 2.2 볼륨 퍼센트가 된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산소의 몰수와 연료의 몰수를 알기 위해서는 반응식을 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좌측에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우측에도 탄소가 3개, 좌측에 수소가 8개 있기 때문에 우측에도 8개가 있어야 되므로 4 곱하기 1을 한 8개. 자, 그래서 앞에 4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보게 되면 3 곱하기 2를 2하고 4 곱하기 1 값인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좌측도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 나누기 2를 한 값인 5를 대입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연료의 몰수는 1이 되는 것이고 산소의 몰수는 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발한 게 2.2 곱하기 1분의 5를 하게 되면 11.0%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화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재의 종류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를 뜻하고 B급 화재는 유리 화재, 즉 액체성 화재이기 때문에 가연성 액체에 의한 화재라고 볼 수 있으며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어떤 화재인지만 빠르게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불꽃 에너지, 정전 에너지에 대한 공식 중요하다고 했고 어떤 단위가 들어가는지 단위 반드시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연소의 종류로서는 무엇이 있다? 확산연소와 예온합연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체연소의 종류로서는 분해연소는 목재와 종이, 표면은 목탄과 코크스, 증발은 파라핀과 황, 자기는 니트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연소의 종류, 짜증을 표현해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에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100 기준으로 보았는데 만약에 공기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를 빼줘야 된다. 빼준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위험도 공식도 중요하다고 했고 화학 양록 농도는 교과 책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새로운 공식도 외워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최소 산소 농도 MOC 공식도 같이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과 7번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식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식 정말 중요해요.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